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야말로 가장 큰 혁신이다. 우리는 단순히 라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했다. 김정수 부회장. 여기 꺼져가던 기업의 운명을 오직 매운맛 하나로 뒤바꾼 여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라면의 원조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빛바랜 훈장처럼 녹슬어가고 있었고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영 수업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이 거친 비즈니스의 정글에서 가장 강력한 불꽃을 피워 올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라면 하나가 많이 팔렸다는 성공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편견의 벽을 헐고 익숙한 과거와 처절하게 결별하며 마침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컬처의 거대한 서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삼양식품을 넘어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김정수 부회장의 뜨겁고도 치열했던 삶의 연대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61년 창업주 전중윤 명예회장이 국민들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만든 삼양라면. 그것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경쟁사들의 음해에서 비롯된 이른바 우지 파동은 원조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넘어간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까지 겹치며 삼양식품은 부도 직전의 위기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창업주의 며느리였던 김정수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등장합니다.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적자, 바닥난 직원들의 사기 그리고 라면 종가라는 무거운 왕관의 무게. 그녀가 처음 마주한 회사의 장부는 붉은색 적자. 표시로 가득 찬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문서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10년 어느 날 김정수 부회장은 우연히 들른 명동거리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젊은이들이 매운맛으로 유명한 식당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매운맛이 주는 고통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일종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라면 시장의 대세는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맵지 않고 순한 맛이 유행하던 때 김정수 부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보았습니다. 저거다. 아주 강력하게 매운맛, 단순히 매운 것을 넘어 맛있게 매운 볶음면을 만들어야 한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문화 코드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 그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위험하고 자극적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맛있게 매운맛을 구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김정수 부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연구소는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개발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최적의 맛을 찾기 위해 투입된 닭만 무려 1200마리, 소스 개발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2톤이 넘었습니다. 매운맛의 단위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를 수없이 조절하며 너무 맵기만 해서도 안 되고 감칠맛이 부족해서도 안 되는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식 테스트에 위경련을 일으키고 입술이 다 부르텄지만 김 부회장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중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2012년 4월 전설의 시작이 된 불닭 볶음면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출시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과한 매운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냐는 혹평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외국인 유튜버들 사이에서 누가 더 매운맛을 잘 참는지 내기하는 불닭 챌린지 파이어 누덜 챌린지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회사가 기획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발적인 놀이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과장된 리액션은 그 자체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순식간에 단순한 식품을 넘어 글로벌 SNS 세대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이자 힙한 아이템으로 등극했습니다. 김정수 부회장의 매운맛 문화에 대한 통찰이 디지털 세상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불닭의 성공은 눈부셨습니다.
2017년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불과 5년 만에 4억 달러 수출의 탑을 거머쥐며 삼양식품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고 라면의 원조라는 자존심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급격한 성장은 조직 내부의 성장통을 가져왔습니다. 불닭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오너 일가로서 겪어야 했던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시선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공에 도취될 틈도 없이 그녀는 이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키를 잡고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당당한 여장부였지만 불 꺼진 집무실에서 홀로 마주해야 했던 중압감은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고뇌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김정수 부회장의 시선은 늘 더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시장의 포화와 단일 브랜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올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중동 시장을 개척하는 등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녀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을 선언합니다. 60년 넘게 사용해온 삼양식품이라는 사명을 삼양라운드 스퀘어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라면만 파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음식과 문화를 융합하는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라면이라는 작은 그릇에 담기엔 그녀가 그리는 미래의 지도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망해가던 라면 회사의 며느리에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운맛의 여왕이 되기까지. 김정수 부회장의 지난 20년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실패와 조롱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그녀가 만든 라면을 먹으며 땀 흘리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수 부회장이 쏘아올린 저 붉은 혁신의 불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전 세계의 식탁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익숙함과 결별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혁신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